7월 18일 장전 시장입니다. 3대 지수는 장마판에 하락 전환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슈도 있고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유럽중앙은행의 금리가 4.25%인데 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일본이 금융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보수적인 금융정책이었다가 최근에 최저시급을 인상할 가능성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니 정말 큰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장마판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뭐 지금 변동성이 있는 시즌이긴 하죠. 이 전지 업종들과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종들의 랠리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가 빅세븐 업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말 그대로 7월까지 지난주까지 초강세가 나왔던 2차전지 업종들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 단기적인 조정이 고점 구간에서 30% 빠졌기 때문에 21선에 딱 걸쳐있단 말이죠.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냐 안 나와주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급을 어제 당연히 반도체 업종이 받았죠. 그 2차전지 수급을 받을 업종 규모가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 조선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좀 한쪽으로 치워두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이 시장의 주도주를 탄압할 건지, 다만 탄압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양시장 거래대금이 막 40조 원 가까이 육박했잖아요. 그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계속 터지면서 올라가는 시장은 없어요. 시장에 부담이 되고 과열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와야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반도체 종목들도 사실은 엔비디아발 호재로 인해서 5월달부터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뭐 검사, PCB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테마주가 한 200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몇 개 없죠. 한미반도체, 뭐 동성하이텍, 뭐 ICS 이런 종목들 몇 개 없잖아요. 뭐 레이저스, 프로텍. 그러니까 HBM 관련 테마주를 엮이면서 그 2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10개밖에 안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도 쏠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떠나간 종목들은 보지 말고 이제 바닥에서 주을 종목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가치평가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된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뭡니까 여러분들? 온난화입니다. 지금 너무 덥죠? 죽을 것 같아요. 네, 아침 지금 새벽인데도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에, 지금 미국 저 북미 쪽에 아스팔트에 사람들이 화상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막 은행에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넘어지면은 화상을 입는데요.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동물들이랑 사람들이랑 화상을 엄청나게 많이 입고 있는다고 하죠. 그 정도로 지금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제 이거 매년 지속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탄소 저감 관련 테마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여기에 두 가지 섹터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게 이제 LNG 관련 테마주들, 네, 조선 산업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 테마주들인데, 지금 정부도 어제 민간 얼라이언스를 발족하면서 에너지 수출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법안도 바꾸고 투자도 하겠다. 그 중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 청정 수소 공급망, 요거 두 개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수소 산업은 유럽이 좀 앞서고 있긴 하지만은 정부가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업종이고, 특히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래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그리고 수소 관련 테마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NG 사업, 네, 조선 관련해서 친환경 조선 관련 사업까지 좀 연동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테마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는 제가 광쌤이나 마자용쌤에게 빨리 컨텐츠 만들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보시면은 관련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굉장히 자료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간 종목들 쳐다보지 말고 이제 그 사람들은 보유자들의 영역이에요.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최근에 에코프로랑 다른 2차전지 종목도 어떻게 되는지 다들 우리 눈으로 확인하셨죠. 네, 달리는 만에 올라타는 것도 좋아. 근데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잘못 내리면 뼈 다 부서집니다. 우리는 바닥 종목들 잘 잡아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랑 최근에 저축은행 사태를 확인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올 경우에는 유동성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양적 지원입니다. 네, 양적 완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네, 왜냐면은 금융권들이 성과급잔치 매년 때리고 돈 잘 나올 때는 자기들의 주머니, 그리고 돈이 안 나오거나 어려워 그럼 정부한테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IMF 때 지금 우리 시중 5대 은행 개판 치는 거 나라 돈으로 살려줬더니 지금 뭐합니까? 네, 예금 장사, 이자 장사나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의 그냥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나쁘지 않다. 투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은행이 조금 더 투자를 확대를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뭐 건설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데,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개판 치는 거 이제 좀 정리해야 되는데 계속 나라에서 살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가 유가가 좀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네, 지금 골드만삭스라든가 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중국이 과연 어떠한 정책을 내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주요 포인트는 중국의 부양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을 다시 한 번 더 하반기에라도 살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부양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이 안 돼.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중국 대신에 인도라든가 다른 쪽으로 완전히 수출차나 수입차를 돌릴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아마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크다. 지금 제가 전쟁 관련된 쪽에 좀 꽂혀서 그런지 계속 그쪽 군사 전문가들 막 카페, 블로그, 유튜브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전쟁은 날 것 같아요. 네, 전쟁이 안 나기가 조금 더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금 러시아랑 유엔이랑 흑해 공물 협정도 굉장히 지금 17일 이후에 이렇게 협상 이슈가 안 나옵니까? 그리고 유럽연합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 우회로로 돌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너희 돌리는 순간 그 선박 격침할 거야 라고 막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들, 말 그대로 글로벌 정세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 국가들에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제조업 국가들은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우리가 나라가 물건을 많이 팔아 먹을 수가 있는데, 서로 싸우니까 피곤해요. 뭐 실리 외교하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실리 외교 성공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실리 외교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각자 도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는. 그래서 피곤하다. 그래서 대만도 지금 근성장률도 낮춰지고 있고, 대만 성장률도 지금 낮춰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랑 똑같이 반도체를 주력으로 팔아먹는 나라기 때문에 대만이랑 우리나라는 같이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대만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금융 정책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도 높은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네, 싱글벙글 글로벌 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냥 바닥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죠. 네,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파업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건설 종목들, 그리고 경기에 좀 탈순될 수 있는 건설 기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 주저앉고 있어요. 소비재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냥 좀 안정화가 되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존이 되려면은 좀 명확한 악재가 해소된다거나, 이제 진짜 금리 인상 끝이야, 이 못을 막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정말 시행한다던가 그런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이죠. 네, 아직까지는 연준이 금리 동결할 거야, 기대감. 그리고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거야, 기대감인데, 거기에 대한 트리거들을 좀 당길 수도 있는 사건 사고가 발생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정부가 K 콘텐츠 육성을 위해서 영상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미디어 관련 테마주들이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맨날 이야기하는 게 넷플릭스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고 제가 이제 컨텐츠 관련 이슈 나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TV라든가 웨이브라든가 쪼개져 있는데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네, 하나로 합쳐가지고 넷플릭스에 대항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약간 좀 개인 사견을 붙이자면은,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 우리나라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명당 10,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결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은 제조업 국가잖아요. 이제 문화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빨리 확대를 하려면은 넷플릭스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이런 것들이 기업이나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야 된다. 네, 안 그래도 지금 K 콘텐츠 잘 나갈 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 관련 테마 이슈가 나오면은 미디어 관련 테마가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테마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테마주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개별적인 이슈들 굉장히 많죠. 하나씩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2차전지 업종들의 거래 비중과 거래 대금이 줄어들 건지, 그리고 반도체가 받는다고 하지만은 10개만 가잖아요. 그 10개 종목 10개 종목을 제외하고도 다른 업종으로 반도체가 내려가면서 수급을 더 수급을 빨아당길 건지, 아니면은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뭐 제약 쪽으로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들로 수급이 빠질 건지, 그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또 아마 어제랑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 네, 2차전지 종목들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변동성 보이면서 반도체 몇 개 종목도 오르고, 그리고 바닥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에 대한 저가 반발 매도 심리세 발생하고, 다만 주도주가 여전히 대형주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조금 줄일 때까지는 관망하실 분들은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다. 뒤늦게 막 2차전지 종목들 샀다가 지금 물리신 분들 엄청나게 많이 연락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할지는 제가 지난주 내내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이 이제 책임지시면 됩니다. 네,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다 손절하고 에코프로 살지, 다 손절하고 에코프로 제외한 종목 살지, 관망할지, 세 번째가 관망할지, 네 번째가 내 종목은 죄가 없다, 내 종목 추매할지. 1번, 2번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힘들 수 있겠지만은 아직 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민심은 에코프로 300만원, 400만원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네, 이제 더 이상 뭐 떨어질 데도 없다는 거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전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